진행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재판부가 먼저 탄핵심판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결정 이유를 낭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 경비를 제외한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보장받게 됩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온 국민의 눈가기가 헌재로 쏠린 가운데 과연 내일 헌재 재판관 8인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월 9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3개월을 끌어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드디어 내일 오전 11시에 선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심장이 떨려요, 지금. 쫄깃하죠, 지금. 예, 쫄깃쫄깃. 쫀득쫀득. 예. 안 떨려요? 저는 뭐 그냥 기대만 품고 있기로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떨린 게 아니라 좀 크게 쫄깃쫄깃. 네. 나승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헌재 결과를 앞둔 소추인처럼 얼굴이 긴장되셨는데.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뭐 저는 사실 변호사를 하면서 예. 중요한 사건의 선고를 많이 기다려 봤었기 때문에 사실 뭐 선고 한 며칠 앞두고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걱정을 더 할 필요는 없다. 대범하다, 차분히 기다리자 자신이. 하고 이제 기다렸던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이번에도 뭐 담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변호사님 스스로 대범하다. 뭐 나는 소심하다. 또 제 입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예. 예. 의문의 일패. 제가 당했습니다. 이경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 떨리세요?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좀 문제가 있지만 중국 격언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천망회회 소위 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늘의 그물은 아주 듬성듬성해서 성긴 것 같아도 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거 제가 지난번에 인용한 걸 다시 인용하시네요. 그러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재방송했습니다. 예. 천망? 회회 소위 불루라. 천망. 난 그거 다른 거로 기억했었는데. 그러세요? 예.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거. 예. 성기, 그러니까 구멍이 큰 것 같지만. 그렇죠. 하늘에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예, 촘촘하게 그럼요. 짜여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 속담 저도 하나 소개 드릴까요? 하세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맞습니다.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고 기자님 지금 네.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오늘 진행도 못해서 떨려서. 그런데 그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이렇게 큰 틀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급변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예. 판단은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항공모함처럼 그런 큰 판단이기 때문에 급변침이 안 된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또 이따가 천천히 말씀 나눌 내용이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의 어떤 그 성격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여론이 지금 지시하는 것과 일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 변호사님,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안 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 차관,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그런 원로들하고 오늘 통화를 많이 했는데요. 다 인용될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예. 이게 상식이라는 게 예.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따진다고 자꾸만 무슨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예. 상식에 따른다 예. 하면서 인용될 것이다. 예. 물론 이제 이쪽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건데 예. 이변은 없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뭐 재판, 뭐 법원이나 뭐 헌법재판소 뭐 재판 뭐 모두 다 합쳐서 사실 굉장히 법리를 따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할 것 같지만은 맨 처음에 법관들이나 재판관들은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서 사실 사건 기록을 쭉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재판관들이 다 결론은 내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서로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도 지금 상당히 알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고기일을 내일로 잡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결론이 난 걸로 판단을 해서 좀 인용적으로 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네. 아주 뭐 독특한 그 포인트를 그 지적을 하셨던데요.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때, 그 헌법재판과 재판소의 이제 판결문 내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어디건 똑같진 않은데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률 위반 그건 사실인데 과연 이 사안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거기에 비춰볼 때 중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 이런 뜻의 판결문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 법률 위반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했던 거는 법률 위반은 맞습니다. 선거법 예. 위반한 건 맞죠. 왜냐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이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로서 과연 국민의 신뢰를 잃을 만큼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온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을 볼 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는 좀 다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뒷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 법률 위반 행위로 해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 두 번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것이 중대하다고 이렇게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최근에 나타난 이제 아마 여론조사 쭉 결과가 그걸로 아마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촛불 시민의 그 뜻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촛불하고 태극기 같이 있다고 볼 때 그동안에 계속해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끊임없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나 그 탄핵을 정당하니 하지 않냐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 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한 번도 탄핵한 작년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은 거의 많이 떨어질 때가 70%고 찬성이. 예. 예. 그 이후로는 예. 거의 뭐 변화의 수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75%가 거의 마지노선으로 그렇죠. 해갖고 75에서 예, 예. 80 왔다 갔다 했고 그렇죠. 예. 이제 기각은 한 12%에서부터 최근에 조금 올라서 조금 뭐, 예, 올라갈 20%까지 나오는 정도. 데도 예, 예. 있지만 그렇죠. 탄핵 찬성은 그렇죠. 거의 75에서 80. 네, 맞습니다. 아마 그걸로 볼 때 국민의 신임을 잃었느냐, 잃지 않느냐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이 좀 쓰네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2004년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어요. 별 말씀을요. 그냥 이제 제가 정확하게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예. 결과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또 빼요 마지막에? 아니. 결과는 결과는 모르죠. 결과는 아직 모르니까 요 팩트 얘기를 해야죠. 다만 그렇지만 국민의 신임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측면이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다. 국민의 신임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 참고사항은 그거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틀 앞둔 어제니까 8일이죠. 7일은 2시간 평일을 했다 그러고 8일 마지막 평이죠 어제. 2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평일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얘기로는 아마 누굽니까 그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최종 판결문을 쓴 것을 아마 독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한 항목별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했을 수도 있고 뭘 했을까요 어제? 사실 헌재 재판관들이 평일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제 완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예, 입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번 통진당 사건 때 통합진보당. 예. 헌재에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결론이 한 하루 전 이틀 전에 상당히 알려졌었고 그 알려진 내용이 일치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김영환 전 민정수석 수첩에 며칠 전에 헌재 결론을 암시한 듯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헌재에서 내용 미리 유출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비망록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거다. 그래서 절차를 하나하나 따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경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느라고 좀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교수님, 네. 오늘도 평의를 해요. 네네. 이미 결론 나지 않았을까요? 날짜 밝힐 때는 결론은 네. 이제 났을 건데 오늘 평의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방금 전에 나 변호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참 굉장히 참고가 되는데 아마 이제 오늘 평의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분의 소수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소수 의견일 경우에 그것도 그 2005년에 헌법재판소 법률이 바뀌면서 반드시 소수 의견도 다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때 2004년 그 노무현 탄핵 시절에는 그냥 결과만 나왔지 몇 대 몇이다 소수 의견이 누구다 있는 게 안 나왔어요. 근데 예. 그 이후 2005년에 법률이 바뀌면서 반드시 소수 의견을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분들의 의견도 하나의 어떤 뭐 카테고리 형태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것 때문에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 11시에 탄핵심판 선고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네. 선고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표결 전에 마지막 평의가 열려서 마지막으로 의논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10시에 평의를 시작하는데 11시에 내일 이 결정 시간을 잡은 것은 예. 조금 더 먼저 모여서 이제 평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이 이루어지고 결정문을 낭독하는데 표결 결과를 먼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그걸 먼저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국가적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부분을 따졌다 하는 것들이 좀 총론에서 강론까지 차근차근 발표된 뒤에 그리고 이제 재판관 의견이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보완이 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결정 이유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요. 결정 이유 요지 낭독을 하고 그다음 주문 낭독이라고 하는 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발표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논쟁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탄핵이 결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주문으로 인용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냐 아니면 행정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을 고지했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다수 의견은 공표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파면이 결정된다라는 게 좀 다수 의견이고 소수 의견은 조금 그래도 모든 행정 절차가 본인에게 전달됐을 때 송부됐을 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 좀 갈리긴 합니다. 예. 국회는 보면요.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아웃되는 의원들 옆에서 보면 대법원 형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뭐 형이 확정됐다라고 했으니 당신 국회의원직을 뭐 면직한다 이런 통지서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판결 나는 그 순간 네. 알아서 황 빼라. 대통령도 뭐 이렇게 전달이 될까요?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고지서. 예, 이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절차적 합법성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절차적 합법성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평의들이 지금 한 2시간 내외로 계속 있는 것도 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어떤 결론의 내용들이 서로 재판관들끼리 달랐다면은 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그래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 자체도 안 됐을 것이고 결정 자체도 안 됐을 것이고 어떤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떤 좀 연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로 다듬어 가면서 어떤 절차적 합법성을 만족시키는 거 처음에 준비기를 충분히 주면서 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 변론하고 또 추가하겠다니까 연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들은 그런 합법성을 좀 만족시키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실관계의 다툼에서 지금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판결문을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보면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사실관계 논박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에서 어떤
이 뒤집힐 부분들이 좀 드물고 그리고 여론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은 통합진보당 사태 때도 사실 사실관계에서 나중에 실제 재판으로 갔더니 좀 뒤집어진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런 정당 해산을 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시비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또 민의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결정할 때 민의라는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반영되면 그게 이제 사실관계 외에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없는지 중요한지 안 한지 그런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는 결국은 의지할 바, 기댈 바는 국민 여론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다 지금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진짜 안 떨려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진짜 안 떨립니다. 진짜요? 예.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대봐도 되겠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 떨려갖고요, 이게. 예. 소수 의견 안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보통 사건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두고 극단적으로 이제 의견이 대립하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 과정에서 상당히 국론 분열이 심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리 초반에는 소수 의견이나 서로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지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 것처럼 보이면은 그것은 분명히 불복의 빌미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리에 임했을 거라고 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득 과정에서 아마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덜 떨리네요. 만장일치 기각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지난번 노무현 그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게 기각이 되니까는 김기춘 그때 당시 법사위원장이 소수 의견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굉장히 반발을 했었거든요. 결국 그거는 그 소수 의견을 이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불복의 원인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불복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근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서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서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수님도 저는 조금 나 변호사님 의견 되게 원칙은 동의하면서 강론에서는 좀 동의 안 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헌법재판관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거의 동격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이시잖아요.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면은 그건 이제 그 재판관들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법률적인 지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약간 낮춰본다랄까요? 그럴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만장일치가 아니고 아마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재판관들이 인정을 하는 차원에서 만장일치가 나온다면은 그래서 만장일치가 나올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고려보다도 법리적으로도 이건 그렇죠. 만장일치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죠. 만장일치가 나온다면은. 진짜 이게 만장일치가 안 나오고 소수 의견 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다 빌미의 원인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8명 중에서 한 명 한 명 의견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무리 예를 들어서 헌법 소원의 경우에도 반대 의견이 2명, 3명만 나와도 이 반대 의견이 나중에 또다시 어떤 불복의 근거가 되면서 그걸로 동일하게 계속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복의 큰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뭐 국민 여러분께서는 뭐 재판관이 뭐 그 정도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겠냐라고 하겠지만은 법리를 따지겠지. 예, 그렇지만 사실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정치적 사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 사법. 그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소수 의견이 저도 교수님 의견처럼 소수 의견이 없을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서로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만일에 하나 다 동의를 해도 나는 이런 생각을 좀 추가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가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가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을 제출할 때 총 혐의가 이제 법률 위반이 8개, 헌법 위반이 5개 해가지고 총 네. 11개를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3개네, 13개. 예. 13개 안을 모두 올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사실은 국회 탄핵 과정 중에서 여야 간에 이제 협상하는 거에서 하나가 딱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세월호 문제예요. 세월호 늦춰 빼자 했었죠. 예, 세월호의 그 생명권을 대통령이 제대로 지켰냐 못 지켰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문제를 넣자 말자 했는데 여기 이견이 상당히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의 안대로 삽입이 됐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아마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저도 이제 가까운 법률가들 문의를 해보니까 세월호 문제 요 부분은 아마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과연 이게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도 생명권 문제가 명쾌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 헌법 개정 가운데서 생명권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 그러면서 다만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 13개의 안 중에서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 문제가 좀 아니라 하더라도 나머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로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는 조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간단하게 말 일단 예. 지금 그래갖고 5개 항으로 압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항에 대한 판단을 다 주문을 하나요? 이게 지금 13개 사유가 예. 지금 이제 탄핵 사유로 이제 그 청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인정이 되더라도 탄핵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땐 이 13개 사유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전부 다 결론을 일치시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서 탄핵 인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특별한 판단을 안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주위에서 특히 탄핵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 지금도 계속 집회를 하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주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지금 이제 더 달아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 돼가지고 더 몰려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얼만큼 지속될까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인용이 됐을 경우와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반발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탄핵 기각 집회를 하셨던 분들이 당분간은 하실 수 있지만 국면이 상당히 갑자기 대선 국면으로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가봐야만 한 2주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집회들 대중 집회가 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어떤 폭력성도 있고 명예훼손 여지나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양쪽의 집회가 있다 보니까 그 한쪽을 적용하면 또 한쪽도 더 적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서로 지렛대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고양됐었는데 그러네 이제 선거법을 더 적용해야 되는 엄격한 상황이 되고 또 그런 한쪽만 바로 있으면 선거국면으로 들어가니까요. 네.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각하나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 국면이 올 겨울까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모든 그 책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또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시간은 다 흐른 것 같지만 예.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 예. 이게 쫄려서 어떻게 방송을 못하겠네. 근데 몇 면이나 나올까요, 내일?
그 심장마비 뭐 이런 거 사고 안 날까요? 옛날 뭐, 쇼트랙 보다가 예. 심장마비가 걸리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예. 아주 정말 대범하신 것 같아요. 얄면 죽겠는데. 뭐 하야 가능성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하야를 해서 이제 뭐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여느 대통령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는 항상 맞고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그건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이게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난다는 거는 뭐 네.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꼼수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꼼수요? 국회에서 탄핵을 했을 때 그 송부되는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 임명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마지막 바로 몇 시간 전에, 예, 몇 분 전에, 몇 분 전에.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송부 직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탄핵 판결은 판결문을 읽는 순간 발효된다는 의견이 다수긴 하지만 그런데 다툼의 여지가 약간은 있으니 그 송부되는 그 기간, 그 시간까지 그 한나절의 시간 동안 하야 선언을 했을 때 나중에 계속 이것은 우리는 지금 탄핵이 아니라 하야다라고 우길 수 있는 그 정말 꼼수인데 저는 그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얘기 큰일 났네. 이 방송 보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인용이 되고 있는 와중에 미리 듣고 거기서 대통령이, 나 이제 하야를, 우리 이 교수님이 참 이게 방송 고품격이야, 저품격이야,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가능성은 있잖아요. 아니, 물론요. 예. 이제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고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판결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파면이 결정난 거라 보여지고. 아니라고 우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고요. 다만. 대체 그걸 못할 거예요. 다만, 형식적으로 그 결과 통보서를 이제 청와대에 이제 하는 것은 그건 요식행위라고 봐야죠. 그 요식행위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뭐 송달장 보내듯이 내가 송달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청문회 혹은 검찰 출석 안 하겠다. 예. 이거하고는 이제 다른 청와대에서 거라고. 막 도망다녀, 안 받으려고. 다른 경우니까.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이제 전혀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물론 청와대에서 일단 부인은 했습니다만 각 이제 몇몇 개 언론에서 이미 이제 그 결과에 대비해가지고 삼성동 사저 또는 삼성 사저가 지금 경호 문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뭐 경기도의 외곽으로 뭐 새롭게 이제 그 사저를 옮긴다. 뭐 이런 결과 이렇게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을 예. 보면은 아니, 경기도 옮기면 저 과천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천, 서울. 글쎄요, 뭐 저도 장소는 저도 정확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네. 아마 대통령께서도 인용이 됐든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됐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인용이 돼도 책임을 지고 하야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 인용이 되면 하야가 아니죠. 아니 탄핵이지. 기각이 돼도 나 이제 이렇게 소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거는 뭐 저는 만약에 이제 그걸 질문하셨으면은 예.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거 질문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4월에 말씀하셨어요. 4월 예. 말. 예. 그러니까 결과 상관없이 4월 말에 본인은 퇴임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탄핵 소추 사유가 3개였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3개를 이제 묶어서 국회에서 표결을 했고, 이번에도 그 묶어서 말씀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 정도는 뭐, 이제 아까 세월호 7시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혐의가 없다든지, 그러나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헌법 정신을 위배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 예. 이런 정도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만약 인용이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청와대에서 예. 인용이 되면 그다음 조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방 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짐을 미리 싸는 딱 선언되는 순간 방을 싹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예. 이제 정설인 거고 이제 거기에 따른다면은 선고가 나면은 인용으로 난다면은 결국 그 즉시 이제 방을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예. 나오는 거 방송국에서 생중계 할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사실 없어요. 다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올 땐 걸어서 나올까 아니면 차를 타고 나올까 이런 거에서부터 예. 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절차를 정치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좀 달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뭐 왜 우리 이제 형이 뭐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가 확정이 돼도 내가 언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갈 거니까는 준비할 시간을 달라 이제 그런 요청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게 그 집행유예가 딱 결정이 나면 혹은 무죄가 결정이 나면 재판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풀어주지 않고 교도소에 갔다가 교도소에서 풀어주거든요. 예. 뭐 그 자리에서 곧바로 풀어주는 게 이제 원칙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짐이 있으니까 되면은, 교도소에 예. 짐이 있으니까 예. 교도소 갔다 이제 이렇게 불구속 수사할 때는 이제 거기서 뭐 그냥 끝나는데 구속 수사 그 재판일 경우에는 교도소를 갔다가 오자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은 좀 주겠죠. 그 거꾸로 이제 형이 확정이 돼서 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형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내가 좀 신변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는 예. 언제까지 이제 교도소에 형 집행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에 비추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저도 생각을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 예. 인격이 훌륭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뭐 곧바로 안 가시고 이렇게 곧바로, 예, 그렇죠. 잠깐 이렇게 그 행사 한번 하고 이제 예. 이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저는 이제 그 검찰에서 전화가 와갖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와야 됩니다. 1시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좀 시간 좀 주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혹시 어머니가 아픈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럼 좀 이따가 오세요. 그 어머니 얼른 병원에 입원시켰죠. 예. 교수님. 그러니까 아이, 이제 참 저는 이게 그 부분은 불행한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웃어서 안 불행한 되는 일이죠. 거죠.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현재 이제 청와대에 있는 거하고 예. 권한을 사용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이 결정되면 이제 파면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대통령 예우에 관한 모든 법률에서 경호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모든 특권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예. 바로 경호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파면된다 그래가지고 예. 경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삼성을 나가라. 하자로 바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정 정도 경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단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극히 일부 언론에서는 뭐 종교시설에 잠시 가 계시는 것도 누가 어느 신문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그 자리에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인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분 전문가가 이제 뭐 기각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선을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예. 대통령 수사 이런 등등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관심은 지금 국민들이 예. 그동안 누적된 분노가 있기 때문에 누적된 분노. 예, 수사나 어떤 그 구속 여부나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 어떤 동력이 그것은 이렇게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엄격히 물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또 이렇게 뭐 국민 통합한다고 어설프게 여기서 사면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도 이것이 일정 중요한 정도는 이슈.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여론이 초지일관 초기부터 지금까지 탄핵 여론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어떤 그 구속 수사 혹은 이제 강력한 수사 그리고 예. 구속 여부에 대한 그 여론이 대선 국면에서도 불구하고 갈 것이고 대선 주자들도 이것을 섣부르게 국민통합 얘기하면서 사면복권 얘기를 했을 때는 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대선에서도 저는 어떤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쪽에서 대선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보수당의 후보, 그다음 오랫동안 특정 지역, 특정 정당의 거의 맹주로 있던 위치가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수사하거나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잠시 수사를 보류하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검찰이 그런 정치적 입장까지를 고려해야 되나요?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 뭐 법은 법이고 예.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성역 없이 수사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대선을 고려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사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선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선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이제 곧바로 수사를 다시 개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곧바로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물론 대놓고 우리 대선 끝나고 결과 보고 수사하겠습니다. 이러진 않겠지만은 속도 조절을 내부적으로 좀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나 국민들은 무척 아까 이제 누적된 분노가 있다, 축적된 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시 수사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쪽이 60-7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 변호사님 견해에 아주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즉시 수사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청와대에서 당장 내일 나왔는데 그 다음날 소환해갖고. 검찰 소환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경험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당장 방을 빼면 그게 정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방을 안 빼는 거는 경험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그런 형태의 사정도 고려하고 해가지고 아마 속도 조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그 한 가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이 국면에서 검찰이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어떤 그 기색을 보이면은 이건 굉장히 강한 국민의 저항이 저항을 받게 될 거다. 부딪히겠죠.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대선 전에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를 하려는 모양새는 갖출 것이다. 것이고 예.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제 그전에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를 예. 못했었는데 이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는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몸이 불편하니 비행기 타고 잠깐 해외 나가 있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는데 아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고기자가 만든 그런 꼼수도 아주 극적인 꼼수인데. 그건 뭐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석해야만 하는 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몇 가지의 중대한 국제적인 회의가 있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뭐 해외 출제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대통령이 아마 밖에 나갈 일은 그렇게